자, 그럼 이제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방송 때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 읽는 댓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보내주신 댓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댓글을 제가 직접 선정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져와서 일단 세워놓고 방송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 가지고 오면 전문가님도 한번 읽어주고 하실 거죠? 아, 제가 읽어달라고요? 네, 같이 한번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읽어주실 거죠?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딱 네. 시작부터 이제 기분 좋은 댓글 보고 시작하면 또 방송도 신나게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올해 제가 준비를 해올 테니까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제 내일은. 아, 김호생커님하고 할 때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장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내일은 또 주말이고 다음 주 연휴잖아요. 이제 네. 이거 앞두고 좀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역시 저는 주말 전에 뭔가를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고수들은 금요일에 뭘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역시 이번 주 금토일이 고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이 고비다라는 것보다는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시장의 판가름 방향도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서 가져가면서 급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상승하는 거 그래 과감하게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수익 좀 안 나도 돼 하지만 안 사면 손실도 안 나는 거니까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겠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좀 걸고 계실 거고요.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현금화를 계속해 나가시면서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죠. 지금 뭔가를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해서 지금 현금 비중을 한 80%까지 늘려놓고 약 20%만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그 20%가 혹시나 변수로 인해서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80%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의 주식 계좌에 들어간 주식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한 20% 정도만 주식을 사놓고 80%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화하라 하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주식이 100% 또는 주식이 한 80%가 들어가 있고 현금을 약 20% 정도만 마련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느끼셨겠지만은 시장은 뭘 사도 되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뭘 사도 안 되는 시장, 그리고 선별적으로 잘 사야 되는 시장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뭘 사도 되는 시장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요. 이제 와가지고 뭘 지금은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은 종목을 잘 선정해서 사야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계좌에 현금 비중은 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라서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종목이 내려갈 종목이라서 지금 팔아야 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좀 크게 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이 이제 1900포인트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난 차트들과 지난 경험들과 그리고 지난 확률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하게 상승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봉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19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봉의 모습은요, 단봉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지금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상승이 조금씩 힘을 잃어갈 때 어떤 형태가 나왔는가라고 본다면 이게 옆으로 지속은 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10번 중에 9번 정도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잘 매매하면서 현금화를 해놓고 하락을 준비하는 것이 지난 경험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부터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지만 시장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지수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 이외 코스피 100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장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경제 뉴스를 조금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그 타이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보호무역주의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의 국가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문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부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 그런 쪽들이 역시나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보채해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계속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굳이 우리가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를 고민할 바에 저는 확실히 상승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제는 경기가 정말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사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확실하다 싶을 때 산다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욕구를 조금 참으시는 거 어떨까? 오늘 아니어도 내일 살 수 있고 내일 아니어도 다음 달 살 수 있고 다음 달 아니어도 그 다음 달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덜컥 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3월달 폭락했을 때 사면 된다. 이때 떨어지는 동안 계속 추가하면서 해서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물려서 결국에는 이 매수기에 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팔아야 된다 할 때는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했을 겁니다. 현금하세요. 명절 전에는 현금해놓는 게 좋습니다. 했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사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않고 계실 텐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나를 모를 때는요.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제 말이 맞을지 다른 사람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무조건 조정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괜히 사놨다가 폭락 맞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현금화를 해놓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역시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요.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현금화는 옳다. 계속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 제발 손절가 좀 정해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빠질 때 우리가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밀릴 때 손절할 준비를 좀 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가서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안 가면 팔아버리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만 잘 정한다면은 위험한 시장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쉬는 날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잘 들고 가시면서 손절가도 잘 잡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2377-0269번, 02377-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잠시 후에 바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페노션 5,200원 20%입니다. 아, 페노션 5,200원이요? 예. 비중은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간 너무 오래 키고 있었고, 네. 이제 조금 오늘 어제부터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해양 네. 수주가 어찌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서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해운 관련 이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페노션 5,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뭘 하겠다고 지금까지 최근 근 3년간 말한 것 중에 잘 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차부터 해서 저 원전을 탈원전 해가지고 태양광 살리겠다 했는데 사실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건 되게 많았는데 그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사실 살아난 산업이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페노션도 마찬가지로 최근 분위기야 지금 해운업 많이 힘들고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전부터 힘들어서 국가가 이렇게 살려낸다, 돈을 엄청나게 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이, 페노션과 같은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 이런 쪽 관련 업종들이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 기름이 많이 이렇게 뽑혀 나올 때, 기름 생산을 좀 많이 할 때, 기름이 결국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산업이라고 해요. 거기서 기름을 뽑아서 그 기름을 운송할 때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수주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유가가 폭락을 하고 기름을 아무리 뽑아내도 이제는 팔 수가 없는 아이고 이거 팔 수가 없으니까 덜 뽑아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름도 별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행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기름을 안 쓰고 그죠? 여러 산업에서 기름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기름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운 업종이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드니까 응원차 이렇게 해운업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솔직히 조금 부족해요. 다른 분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나 봐요. 기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산업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페노션이라는 기업이요. 이렇게 벌크 화물 운송 산업 이런 걸 하는데 역시 무역량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호 무역주의가 되면서 세계 무역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로 이 화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배로 많이 옮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근데 저는 그게 좀 회의적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에 살릴 수 있는 분야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니 상황이 살아날 분위기가 아닌데 그걸 살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응원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응원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의 반등은 깜짝 반등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가가 뚝 떴다가 훅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떴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살아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와 수주를 땄다고 그렇게 아예 수주를 따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어야 사람들도 많이 사고 그래야지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 조선업종이라든가 해운업종 이런 쪽은요 지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살아날 것인가 저는 지금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싶고요. 조선업과 해운업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저기 2016년도에 타 방송에서 조선업은 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했던 게 저 때였어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주의를 펼치는 것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부터 해서 기름 이제 더 이상 뽑을 필요도 없고 기름이 갔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배도 필요 없고 그 상황에서 이 해운업을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이건 신이 와도 못 살린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뜰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떴을 때 이해가 되죠? 완전히 매도해버릴까요? 뭐라고요? 매도해버릴 거냐고. 아니요. 뜰 때 줄이라니까요. 뜰 때.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뜰 때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을 때 이렇게 떴을 때 줄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떴다가 빠졌으니까 다음번에는 떴으면 전화하지 말고 일단 빨리 팔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뜰 기회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살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방침들이 계속 나와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방침 때문에 살아날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 너 대통령이 예, 살린대, 그래요? 정부가 살린대, 나 이거 10년 투자해. 예.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단기적으로 저도 그 급등나게 자꾸 생각이 반복이. 들어서 말 좀 합시다.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예. 지금 이거는 뜰 때 네. 팔아라는 거예요. 뜰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 단기적으로 제가 왜 해운업종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냐면 혹시나 장기 투자할까봐 예. 장기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실까봐 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예. 이거는 계속 아직까지 시간 남아있고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꿈틀꿈틀 거릴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부가 살린단다. 이런 정책이 나온단다. 이렇게 수주했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까봐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뜰 때 10%, 20% 떴다. 그러면 비중을 한 5%에서 10%씩 계속 줄여버리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일단은 좀 손실을 덜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손실을 줄여서 나오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지금 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불황 산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 번씩 뛰어 올라와 줄 때 그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절반씩 팔아가지고 나중에는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해운업이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잠깐 오른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씩 오를 때 잘 매도 조금씩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TS 인베스트먼트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4,100원에 10%요. 네, 4,100원에 10%면 작년 2018년 초 이때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때 5천 얼마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4,100원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매수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셨구나, 그쵸?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내려오면은 빠져나올 수 있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할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TS 인베스트먼트 4,100원에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놓으셨는데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거 추가 매수 또 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들고 가도 괜찮아요. 일단 올 한 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길게는 내년 한 초중반까지도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본전 회복이 웬만하면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베스트먼트 회사, 그러니까 투자 회사인 거예요. 이런 투자 회사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쯤 아마 내년 한 중순까지 봤을 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아마 정책 공약 관련주로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신규로 이렇게 하는 그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투자 활성화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얘들이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한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길게 보신다면은 본전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추가 매수 해가지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얼마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은 1,500원, 2,000원 이하 이렇게 밀려줄 때 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 밀릴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굳이 추가매수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추가매수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건데,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면 좋죠. 그죠? 예. 근데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냥 내일부터 바로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추가매수 하면 좋지만, 내일부터 직진으로 올라갈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흔들면서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길게 보고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당장 간다는 게 아니니까 보장이 없으니 지금 당장에 추가매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남의 말을 듣고 전문가라 할지언정 남의 말을 듣고 올라간다고 하면 무조건 지금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생각만 바꾸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다 가져가셔가지고 본전에서 탈출하는 것을 좀 기간을 주고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보자. 1년 정도 투자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혹시나 2,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2,000원 이하로 좀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이거 길게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본절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아, 저번에 그 네. 로보스타 상담했었는데 15,000원 오면 멘토님이 전화하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화 아. 다시 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정확하게 또 15,000원 가까이 왔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로보스타 다시 전화를 주셨대요. 네, 그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19,300원 30%요. 네, 멘토님. 15,300원 30%요. 네.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네. 뭐 4차 산업 관련주라서 로봇 관련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한번 이렇게 급등 나오고 했을 때 잘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15,000원 되면 전화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때 올라올 때 그냥 아무것도 이유 없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좋아서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테마라고 해갖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얘들이 이제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죠? 아, 네. 아무 상관없으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붙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그냥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 사람들 보면 요즘에 예전부터 이렇게 공장 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 자동화시켜서 로봇들을 이렇게 네네네. 좀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공장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 가서 로봇을 파는 기업들 유리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불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보니까 역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네. 정책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15,000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 전화를 주시는 이유가 왔으니까 팔까 말까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15,000원 오니까는 그때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보였죠. 네네네. 그죠? 15,000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기업이야? 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엮이는 거야? 싶었는데 지금 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네, 15,000원까지 감사합니다. 올라왔을 때 재료가 공개가 되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니까 우리 시청자님 이제 앞으로 검색창에다 뭘 검색하면 될까요?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를 네. 하루에 한 번씩 로보스타 검색하지 마시고 네네네. 스마트 팩토리 검색해서 누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지 로봇 관련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매일매일 찾아보시면은 얘가 더 갈지 어떻게 될지 좀 더 알 수 있겠죠. 아, 네네. 그래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꿈틀꿈틀 거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얼마나 크게 이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2만 원 뚫고 막 2만 5천 원, 3만 원 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나왔는데 2만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한 3만원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나왔는데 2만원까지 가지도 못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됐다? 아, 이제 수혜 끝났다. 당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약하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때는 올바르게 네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측만 할 게 아니라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죠? 주식 사놓으니까 할 거 되게 많죠? 네네. 근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고 전략을 짜고 전략이 틀렸을 때 빨리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해가지고 또 예측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게 투자인 거예요. 네네.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해야죠. 네, 왜 제가 네. 공부해라 하는지 알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근데 아마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금 알았는데 어떻게 뭐 갑자기 투자의 고수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감을 잡으시고 지금은 본전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자. 지금 테마가 좋으니까 본전까지 네. 들고 가되 뉴스를 계속 파악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로봇주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뉴스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2만 원 이상까지 가는지 못 가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대응법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의 버스인데요. 네, 비중은요? 20%.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때 내가 전문가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험이라 좀 떨리고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담아가고 했는데 조금 더 담아도 될까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서 인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는 17만 2,500원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가격 조금만 좋았는데 좀 담아가면 어떤가. 그래서 또 한데 그때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17만 4,500원 맞으세요? 17만 2,500원. 5,500원이 5,500원? 2,500원. 2,500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이제 추가 매수 더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드릴게요. 전문가님이 좀 담아보면 좋겠다 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덕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네. 날마다 보고 안 갔어요. 시간에 맞추고. 감사합니다. 네,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안 빠졌기 때문에 전문가님 최고야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14만원까지 갑자기 폭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문현진 저놈 때문에 내가 물렸다 이래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때문에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 말 듣고 샀는데 빠지게 되니까 남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모든 종목은 다 그래요. 아모레퍼시픽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다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차피 내려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14만원까지 빠져도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저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17만원부터 14만원까지 분할 매수로 잡아가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는 인텔한테 1위 점유율도 뺏겼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조금 선방한 것 뿐인 거지 반도체의 매출 판매량 점점 줄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처럼 영업이익 내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 쭉쭉쭉 보호무역주의 때문에도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화수소 부분에 있어서 그 수급 문제 역시나 국산화한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반도체용 불화수소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얘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 앞으로 길게 본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빠졌을 땐 큰일 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떨어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시진핑 방문이라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그 정부의 방침 때문이라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다 보니 여기서 잡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때랑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만큼 걱정이 안 생기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마음이 편해요. 근데 모르면은,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나 하고 누구만 찾게 되냐면 문현진만 찾게 돼요. 네가 사라며. 네가 사도 괜찮다며. 야, 네가 사라 해놓고 왜 이렇게 빠지냐. 다 그래요. 그죠? 아니요, 난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서 사놓고 남 탓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발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를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 내용도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건 14만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역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거나 비중 늘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14만원까지 안 빠지면은 15만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15만원도 안 되고 14만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언제 올라간다? 누가 방문해야 된다? 중국, 네.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고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자리를 깔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를 조금 목표로 잡고 지금은 천천히 들고 가시고 20%면 충분히 비중도 괜찮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22만 원대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럴게요. 아니, 너무 공부를 많이 이렇게 잘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인사로. 아, 이렇게 그럼요. 하고 지금 싶어서 이거는 공부 이게 예. 상담으로 이제 무료로 보고 계시지만 이거 지금 돈 버는 방송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진가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너무 팬이셔가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쵸? 네, 저도 간만에 또 웃음꽃이 좀 크네요. 너무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문자가 아니라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항상 뼈 때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이 뼈를 더 때려주십시오. 정형외과 예약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센스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강연에 오시면 지금보다 더 때려요. 난리 나는. 조금 회초리도 가지고 오신다면서요. 네, 회초리도 한번 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 한번 보여주시니까 이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데, 이따가 또 그래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건 한 번씩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나오는 거. 맞다. 이게 또 시키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G 제약. 네, CMG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랑 비중은 6,200원에 15%. 6,200원에 15%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갑갑에서 전화했습니다. 갈까 해서 전화 드리시는 갑갑에서 갑갑해서 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거 CMG 제약 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라고 하시는데 되게 갑갑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갑하면 사실은 무속인 찾아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무속인들한테 가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기댈 수 있는데 이렇게 TV 방송에 전화했을 때 갑갑함이 풀리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많이 안 풀려요.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서 물론 저는 그 갑갑함을 풀어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시게 되면 갑갑함이 많이 안 풀릴 것 같고요. 다른 상담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다면 갑갑함이 좀 많이 풀릴 수 있어요.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갑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CMG 제약이라는 기업이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적자가 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탄탄하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들 보면 빨개요. 전신만신에 빨개가지고 좀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CMG 제약 나쁘지 않아요. 부채가 또 많은 편도 아니고, 회사가 가진 돈이 또 부족한 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들고 가는데 부담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데 비싸게 사서 들고 가면은 좋은 일은 잘 안 생겨요. 항상 모든 건 싸게 사야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비싸게 샀나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비싸게 사는 이유는 좋다고 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이 살아 할 때 샀기 때문에 제일 비싸게 사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비싸고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싸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추천하는 종목들 보면은 TV에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제가 추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한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 가격이 제일 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 토대로 갑갑해서 아이고 힘들다 이게 갈까 말까 모르겠네 갑갑하네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갑갑한 투자 하실 건가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성을 하고 변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CMG 제약은 지금 당장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보유해서 가져가시되 본전 찾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엎지른 물 내가 치워야 되겠다. 치울 때 어쨌든 노력과 수고와 그 뭐 어쨌든 비용이 좀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5,000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줄인다라고 보고 5,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 본전 말고요. 5,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올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있으면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따라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5,000원까지 전혀 이렇게 안 움직이네. 뭐라고요? 전혀 안 움직여. 전혀 안 움직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일 비하면서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올라갈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아야죠. 예.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5,000원 팔 때만 잘 팔면 되지. 예. 5,000원만 올라가면 팔면 되지. 그게 어느 시기가 되었든 언제 판다? 5,000원에 팔면 돼요. 오늘 3,900원이고 내일 4,100원이고 내일 4,000원이었다가 내일 3,800원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시청자님 언제 팔아야 된다고? 얼마에 팔아야 된다고요? 글쎄요. 아예 5,000원에 팔아야 되니까요. 얼마라고요? 5,000원에 팔라고. 5,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럼 5,000원 안 오면은 CMG 제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죠. 볼 필요 없어요. 안 보면 깝깝할까요? 안 깝깝할까요? 가까워죠. 안 보면 안 깝깝하다니까. 사람이 자꾸 보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라. 맞잖아요. 아니 내 뭐 자녀가 그렇지. 또는 뭐 어떤 내 친구가 깝깝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않나요? 안 봐야지. 그냥 떨어져 살면은 깝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CMG 제약은 5,000원이 올 때 딱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마세요. CMG 제약은 계속 보지 마시고 혹시나 이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3,0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한 번 더 사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 밑으로 쭉 한번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3,000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한 4,000원 정도쯤 있잖아요. 예. 그 정도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매수가를 맞춰 놓는 게 좋기 때문에 3,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3,000원이 내려오면 전화를 주시고 5,000원이 올라가게 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제는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좀 깝깝함이 많이 해소가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3,000원과 5,000원만 기억하시고 CMG 제약은 보지 말자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청자님 잘 들으셨죠? 위로는 5,000원, 밑으로는 3,000원. 이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좋은 종목 싼 가격에 잘 사셔서 이번에 손실 난 거 메꾸시면 되니까 다음에 잘 하셔서 꼭 수익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이렇게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참아서 결과를 좀 좋게 내셨다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처럼 이렇게 잘 인내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인내심이 주식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종목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시기를 산다, 기회를 산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냥꾼의 마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냥꾼은 내가 딱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총을 먼저 쏘거나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동안에 실제로 사냥꾼 보면 정말 가만히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인내심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하기 힘들고 항상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 일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모레입니다. 다 다음 날인 거죠. 모레 일요일에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뭐 주식 챔피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쪽에서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셨을 때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말 강연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 수준이나 뭐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맞춰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 고민해보면 역시나 기초 그리고 기본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정말 많은 것들 배워가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온라인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9만 원에 40%인데요. 네. 제가 3월 26일 날 문현지 전문가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네. 그때 7만 원 되면은 다시 이제 그때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되니까 팔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고 7만 원 되면 기다리세요 해서 네. 7만 원이 돼서 다시 전문가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때는 5만 7천 원짜리 했었어요. 네. 3월 26일 날. 그래서 그걸 물을 탈까 아니면 팔까 이랬더니 물을 타고 현찰을 준비하라고 해서 네. 현찰 준비하라고 사지 말고서 돈을 준비하기 있어라 뜻이라서 사지도 않고 네. 그냥 금호석유만 가지고 와서 이제 8만 원이 돼서 7만 원이 넘어도 어떻게 해야 돼? 물을 타야 되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건가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예, 7만 원대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 주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하셨어요? 예, 7만 원대 하라고요. 3월 26일 날 대화할 때는 5만 7천 원 갔었어요. 네네네. 그때 팔지 말고 가지고 가라. 네. 그 대신 7만 원 네가 물을 탁가 했다니까 아니다. 현찰 준비를 하고 현찰 준비를 하고 7만 원 되면 다시 전화를 해서 날마다 보다시피 해가지고서 7만 원 와서 어제 7만 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전문가님 얘기 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예. 들으셨죠? 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디 뭐 대본 준비해놓고 지금 똑같은 걸 두 번 읽으신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7만원까지 잘 왔네요. 그죠? 예, 네, 7만원까지 잘 왔고요. 지금 일단 석유와 이런 뭐 금호석유, 뭐 이렇게 정유주라던가 석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게 천천히 떨어지면 좋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은 수요도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니까 기름을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 건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예.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뭐 나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추가 매수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 하는 게 지금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중도 예. 40%고 해서 아마 그냥 현금 들고 있어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요, 7만 2천 원 이렇게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7만 1,000원짜리, 예, 예. 7만 500원짜리 있잖아요. 예, 7만 예. 500원이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그냥 팔아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비중이 많으면은 7만 뭐 500원이 안 깨지면은 안 깨지면 좀 더 들고 가시고, 가져가라. 네, 좀 더 가져가서 한 8만 원까지 보셔도 좋은데 7만 5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이거 유가 상승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유가가 다음날 자우라니까 폭락하고 다음날 폭등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제 생각에 아직 상방향으로 한 8만 원까지는 조금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7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팔아라 이거죠, 일단은. 네, 그래서 7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최소 절반 정도는 팔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예. 일단 안 무너지면 들고 가서 8만 원의 절반 정도 파는 걸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물 타는 걸 어떨까요? 그때 물 타지 마시라고요. 하지 말아요. 그럼 딴 주식을 사라 그거죠? 네, 차라리 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현금 들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때 우리 전문가님 계속 보시면요. 그때부터 현찰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좀 더 빠질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회가 저는 더 지금 많다. 시장이 예, 그런 거 시장이 보면서 안전하다 안 생각하지 하고 않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시장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시장이 굉장히 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시장이 예. 불안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현금이 더 낫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도 것처럼 그랬어요. 예. 7만 원 예.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8만 원까지 일단은 보시되 8만 원에서도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8만 원 가면요. 네, 8만 원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물은 타지 말아라 그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하고 같습니다. 딴 주식을 사라 그거죠. 딴 주식도 예.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여태까지 들고 있었으니까요. 네, 계속 예, 잘 들고 예. 계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이제 7만 원 무너지면 절반 매도하시고 8만 원까지 가셔도 절반 매도하셔야 되는데 다시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열고 TV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게 최고 아닙니까? 시청률도 올라가고 채팅도 참여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웃을 때 귀엽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멈췄어. 아,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 나올 줄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산 푸얼셀. 네, 두산 퓨얼스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7,260원에 네. 30%. 네, 7,260원에 비중 3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8,640원까지 갔었는데, 네. 자꾸 옆에서 더 장기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안 팔았더니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이걸 그냥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네.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수익 봤을 때 그때 못 파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 7,2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옆에서 누가 장기로 가져가랬어요? 옆에 사람이 누가야? 옆에 사람이 누가요? 그래요? 그 사람도 이거 샀어요? 예? 그 사람도 이거 사서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 밑에서 더 샀대요. 아, 밑에서 더 샀대요? 예. 그 사람 밑에서 주식 쌀 때. 잘해요? 못해요, 그냥. 그럼 빨리 직장 팔아요. 다니는데. 예? 그럼 빨리 파세요. 오늘 팔아요? 못하는 사람이 사라는 걸 왜 들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봤더니 못한다면서요.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라고 한 사람이 주식을 잘해요, 못해요? 모든 사람이지요. 초보지, 초보. 초보예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초보 말 듣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러면은 초보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그래야지. 그게 답이에요. 예. 주식시장은 못하는 사람이 네. 돈 벌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못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이 지금 두산 퓨얼셀을 사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돈 들고 들어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주식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사듯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사는 사람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곳이에요.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는 것인가라고 경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다 같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예. 남의 돈 뺏는 시장이에요. 여긴 전쟁이에요. 장난처럼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 주식 잘해요? 못해요. 시청자님 그 지의는 잘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들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나요?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겠네요? 시청자님은 아니요, 뭐 다른 시장에서 하고 우리는 뭐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 시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문가들도 두산 퓨얼셀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이걸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게 맞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수익을 본다는 말이에요? 손실을 본다는 말이에요? 수익을 본다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서 장기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리석다고 그럴까? 어리석다 생각하고 들고 있는 것도 냅다 비싸게 팔아주지 않을까요? 이게 주식의 잔인함이에요. 이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은 야생이에요, 야생. 야생 동물들이 호랑이랑 토끼랑 있으면 토끼는 잡아먹히고 호랑이는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호랑이끼리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옆 사람이 주식도 못하는데 이걸 장기로 보라 하면 정말 장기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기로 두면은 장기로 두면은이 아니라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주식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옆 사람이 잘 못하는데 사라고 하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주식 잘 못한다면서요. 그죠? 잘 모른다면서요. 시청자님도 잘 모르시고 둘 다 쳐보세요. 그죠? 그냥 저기도 직장 생활하니까 누가 직장 옆에서 생활했을 사라고 때는 직장 생활 면에서는 저보다 잘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생태계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는 내용은 정보가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260원 사셨는데 수익 좀 안 봐도 된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초보자분들이 수익 보는 게 더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7,260원짜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밀리면 팔자, 안 밀리면 들고 가셨을 때 8,500원에 팔아내시는데 장기로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그게 잔인한 시장이에요. 옆 사람이 자꾸 가져가야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더 사야 내가 팔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두산 퓨얼셀 정말 비싸게 팔고 싶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에다가 두산 퓨얼셀 더 올라갈 거다. 정말 좋다라고 뉴스까지 내고 시청자님 주변에 소문을 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게 살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수익 보고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 소문인데도 올라가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이 시장의 잔인함이에요. 시장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 항상 뭐 좋은 이야기 안 해드려요.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지인분, 친구분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어머님 같은 생각도 들고 그 힘들게 모은 돈 이렇게 너무 쉽게 날리는 거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장은 정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니고 주식 좀 그만하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주식할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을 좀 더 공부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운전도 실력을 쌓고 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좋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러면은 운전도 실력을 쌓고 하시는 거예요. 주식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거를 못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수익보다는 큰 악재, 안 좋은 일이 발생될 거예요. 악담 아니고 저주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7,260원 본전까지 빠지면 들고 가지 말고 팔자, 더 뭐 장기로 가져가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팔자라는 의견 드리고 더 사지 말자. 저는 8,000원 이상에서 바로 팔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가능하면 오늘 다 팔고 주식 하지 마세요. 오늘 팔고 그냥 주식 하지 말라고? 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정말 위험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책을 사서 보시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좀 공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하신 거니까 이제 공부 더 하시고 저희 방송 더 보시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요즘 현대차를 10만 500원에 샀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데 계속 주식값이 요새 쭉쭉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0%예요. 40%요? 80%. 80%?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현대차 10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8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저희 방송은 얼마나 보셨을까요? 요새 계속 보고 있는데 저번에 한참 오를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올라갈 때 샀다고요? 예. 요즘 말고 한 보름 됐을까? 한 그 정도에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사지 마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에. 예. 근데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때 들어가지고 우선 계속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지 마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보면서 뭐 제 전략을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오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제 전략이 100% 절대적이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생각이 맞았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시청자님 아무 생각 없이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가 대충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죠. 현대차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산 건데 이게 무슨 계속 믿음의 얘기네요. 종교입니까 이게 주식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분하고 지금 하시는 분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식을 실력이 있는 만큼 벌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쌓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종목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87,000원 88,000원 무너지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네, 손실 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손실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예. 내가 뭐 잘못된 종교의 길로 들어갔으면 손에 내가 막 각오해야지, 그죠? 어저께도 손절을 할까 하다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88,000원 무너지면 하시고요. 예. 안 무너지면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에 다 파세요. 예. 현대차 본전에 일단은 지금 들고 계신 거에 4분의 3 정도 팔아내시고 나머지로 11만 원까지만 보시고 수익 내는 것보다 좀 공부를 좀 합시다. 예. 공부 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현대차까지 오늘의 상담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채팅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모두 읽어드렸고요. 읽어봤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잘 선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